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양 가족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부정 청약받은 정황이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치부 서민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해훈 후보자가 아파트 부정 청약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서울 서초구의 레미안 원페타스라는 곳인데요. 네. 바로 2024년에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여기가 분양 가격만 약 37억 원이었고 당첨되기만 하면 바로 시세 차익으로 20억 원 넘게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로또 청약으로 불렸는데요. 네. 근데 이 100억대 자산가인 이 후보자가 어떻게 이 청약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걸 저희가 좀 집중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후보자는 먼저 레미안 원펜타스 137A 타입의 청약을 넣어서 일반 공급 1순위로 당첨이 됐는데요. 네. 예, 당시 청약 이후에 공개된 청약 가점의 최저점이 74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후보자의 무주택 기간 점수가 32점이었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로 잡으면 17점입니다. 그럼 남은 25점이 남는데요. 바로 이 점수가 부양가족 점수입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 후보자는 아들이 3명 있는데요. 부부와 아들 셋을 전부 포함시켜야만 이 25점이라는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청약 시스템상으로 청약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결혼도 했고 신혼집까지 별도로 구했는데 거기로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이 후보자 집에 계속 거주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네, 지금 이 내용 서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를 해 오셨는데 네. 그런데 아들이 혼인신고도 청약 이후로 미뤘다면서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만 30세 이상이 되면 부모와 함께 살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 가족으로 쳐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후보자의 장남이 실제 결혼식을 올린 건 2023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결혼 2주 전에는 용산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구하기도 하는데요. 이 장남과 배우자의 공동 명의로요. 네. 근데 이 해당 집으로 전입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셋집을 구해두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 건데요. 이게 어떻게 드러난 거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놨어요. 네. 근데 이게 등기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왜 해놨나 보니까 이게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금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전세 설정 등기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 취재 결과가 드러난 취재를 할 수 있게 된 거였고요. 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약 7개월이 지난 뒤인 2024년 7월 19일에 서초 레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에 청약 모집 공고가 뜹니다. 네. 네. 그리고 7월 30일 일반 공급 1순위 접수가 진행이 됐고 다음 주에 당첨자가 바로 발표가 되는데요. 근데 이 장남이 이 후보자가 청약을 접수한 바로 다음 날인 7월 31일에 구해놓은 신혼집 용산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청약을 넣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전입신고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이라면 정말 주도 면밀한 수법인데요. 네. 장남이 만약에 이 부양가족에서 빠졌다면 이해훈 후보 청약이 안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장남이 이 후보자의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청약 점수는 기존보다 한 5점이 깎여서 69점이 되는 건데요. 네. 이 점수로는 원펜타스에 어떤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불법이라는 건데요.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 상황을 보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 위장 전입, 위장 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 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 이거는 바로 형사 입건해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정말 센 것을 취재해 오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해명도 들어봐야죠. 이해훈 후보자 측은 뭐라고 해명하던가요? 네, 이 후보자 측 해명이 약간 좀 황당하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장남이 이 뒤늦게 혼인 신고한 거랑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 이런 입장이고 덧붙여서 성년인 자녀의 자기결정 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거기서 많이 들어봤던 멘트인데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이 후보자가 고급 세단을 정치 후원금으로 구입했다는 의혹도 저희 CBS가 단독 취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 단독 기사인데요.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8년 이모 씨로부터 7,2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이제 정치후원금 계좌를 통해 빌립니다. 이걸로 약 7천만 원 상당의 고급 세단을 구입을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정치후원금으로 차를 구입하는 거는. 근데 이거를 이제 국회의원에서 낙선한 이후에는 이거를 돌려주거나 이거를
반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후원금을 샀기 때문에. 근데 반납하지 않고 본인 돈 약 4천만 원을 주고 이거를 구입을 합니다. 네. 7천만 원짜리를 중고라는 이유로 4천만 원에 산 거예요. 본인 차를.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돈도 대부분 다 정치후원금 계좌에서 그 변제를 했고 아. 그래서 실제로 차량 명목으로 쓴 돈은 한 1,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씨에게 돈을 갚을 때는 이제 후원을 받은 돈으로 대부분 갚았고 이 정치후원금 계좌를 이 교묘하게 활용해서 싼 값에 고급 세단을 구매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정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건 또 이혜훈 후보자 측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나요? 네, 그 이 후보 측은 그 이제 빌린 돈 이 씨에게 상환해야 할 그 나머지 돈은 그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변제를 했고 그 남편에게 후원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예전에 실제로 남편으로부터 빌린 돈이다. 그래서 그거를 갚은 거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여야는 그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그 오는 19일 하루 동안 열기로 지금 잠정 합의를 한 상태인데요. 네. 현재 저희들이 제기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네. 이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서민선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재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